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SNS를 열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누군가의 승진 소식, 해외여행 사진, 새로 산 차 인증. 그걸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힘든 날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SNS를 끄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항상 밝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술 한잔 하다가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사실 나도 매일 버티는 거야.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삶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버티고 있다는 주제로요. 우리는 하이라이트 릴레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 모든 플랫폼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좋은 순간만을 골라서 올린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스스한 모습? 올리지 않죠.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나는 모습? 당연히 안 올립니다. 월급날 전날 통장 잔고 확인하며 한숨 쉬는 모습? 절대 공유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뭘 올리나요? 예쁘게 차려입고 나간 날의 사진. 맛집에서 찍은 음식 사진, 새로 산 물건, 여행지의 멋진 풍경, 성공의 순간들. 누군가 여행 사진 10장을 올렸다면 우리는 저 사람은 항상 여행 다니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나머지 350일은 우리처럼 출퇴근하고 피곤해하고 월요병에 시달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 소셜 컴패러선 시리이라고 부릅니다.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시한 이론인데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SNS 시대에 이 비교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리얼 라이프를 남의 하이라이트 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SNS 보면 나만 못 사는 것 같아서 결국 앱을 삭제했어. 그러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주변 사람들과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각자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연봉 1억을 받는 직장 선배가 있었습니다. 부러웠죠. 그런데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그 선배는 매일 새벽 5시 일어나 밤 11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며 번아웃으로 항우울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내 시간은 하나도 없어. 이게 맞는 건가 싶어. SNS에서 항상 행복한 커플 사진을 올리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연애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관계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고 헤어질까 말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만 웃어. 나머지 시간은 진짜 힘들어. 창업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후배도 있었습니다. 사무실도 멋있고 직원도 여럿 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 매달 임대료와 인건비 내는 것도 빠듯하고 투자 유치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들도 정말로 좋은 순간들을 경험하고 그걸 공유한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전체 이야기의 일부분일 뿐이었던 거죠. 아이슬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짐을 지고 산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짐을 더 우아하게 짊어질 뿐이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남의 우아함만 보고 그 사람이 짊어진 짐의 무게는 알지 못합니다. 통계를 하나 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25%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4명 중 1명입니다. 그런데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우울증인지 알 수 있나요? 없죠. 다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통계. 직장인의 80%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회사에 가서 웃으며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합니다. 모두가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힘든 모습을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약함으로 봅니다. 요즘 힘들어라고 말하면 넌 그래도 나은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대답이 돌아오곤 하죠. 그러니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편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 사회의 압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성적으로, 스펙으로, 연봉으로, 외모로. 이런 환경에서 약점을 드러낸다는 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FOMO,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다고 하면 나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나만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요.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SNS에 올리는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은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60%는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 내 삶이 초라해 보인다고 답했죠. 아이러니한 건 뭘까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느끼면서도 계속 완벽한 척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브렌의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증거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취약함을 드러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각부터 시작하세요.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아, 내가 지금 나를 저 사람과 비교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죠. 자각만으로도 벌써 그 감정의 힘은 약해집니다. 둘째, 컨텍스트를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멋진 사진을 올렸다면 그건 그 사람 인생의 0.001%입니다. 나머지 99.999%도 우리와 비슷할 겁니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피곤해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셋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남들이 정의한 성공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연봉이 중요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승진이 목표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가치 있을 수 있죠.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도 아니에요. 각자의 코스를 달리는 별개의 경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오르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건너고 어떤 사람은 숲을 지납니다. 비교 자체가 의미 없는 거죠. 넷째, 감사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마음 맞는 친구, 오늘 먹은 맛있는 밥.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SNS 디톡스를 시도해 보세요. 꼭 계정을 삭제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사용을 줄여보는 거죠. 하루에 SNS 보는 시간을 정해두거나 일주일에 하루는 SNS를 안 하는 날로 정하거나 한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한 사람들은 3주 후 우울감과 외로움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섯째, 진짜 연결을 만드세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내가 힘들 때 나도 사실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완벽한 척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 버티고 있다는 걸 인정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연대가 생기는 거죠.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입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모임을 했는데 한 친구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도 힘들고 미래도 불안하고. 처음엔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즐거운 얘기만 하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의 솔직함이 다른 친구들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나도 사실 요즘 힘들어. 데이트 비용 때문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나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저축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 나는 이직 준비 중인데 떨어지기만 해서 자존감이 바닥이야. 그날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더 힘든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요. 신기한 건 그 대화 후에 우리 모두 조금 더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공유된 경험의 치유력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요즘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고민을 나누는 커뮤니티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나 요즘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라고 먼저 말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거절당하거나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렵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을 겁니다. 다만 먼저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당신의 솔직함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모두가 자신만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 우리가 그들의 일부분만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SNS와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리얼 라이프를 남의 하이라이트 릴과 비교하는 건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셋째,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진짜 연결을 만듭니다. 넷째, 우리는 각자의 기준으로,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고 싶어요. 버티는 것도 살아가는 거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빛나지 않아도 그저 오늘을 견뎌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버텼어. 수고했어. 그리고 SNS를 열었을 때 누군가의 멋진 사진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버티고 있겠지. 다들 고생하고 있어.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폭풍우를 만난 바다 위에서 각자 노를 젓고 있죠. 누군가는 조금 앞서 있고, 누군가는 옆에 있고, 누군가는 뒤에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계속 노를 젓는 것. 그리고 옆 사람의 노 젓는 모습을 보며 함께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함께 버텨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